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사주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카페 회원님 중에 아는 지인이 장 대표와 친분이 있고 직접 사주를 감명했는데, 그때 이제 제시한 사주가 이 사주예요. 장동혁 대표 경력을 검색해 보면 이 생일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중에는 이 갑인시가 가장 급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사주를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요, 이런 무토 일주니까 산에 비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산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저 갑인이 핵심 포인트니까 거목이 자라는 높은 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사주를 시상일기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주예요. 시에 있는 이 갑인이 시상일기격이 되는데, 이렇게 시에 있는 간목 편관을 잘 쓰면 강력한 리더십과 우두머리 기질이 나타납니다. 물상적으로 봐도요, 이렇게 높은 산에 멋진 소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풍광이 되면요, 넓은 산을 대표하는 이 간목 때문에 대중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서 시상일기격을 귀격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이 이렇게 시상일기격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신 사명에도 이 사주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인사신 사명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사명 자체가 사고, 관제구설, 수술 등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전에서 보면요,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 대인이냐 소인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대인 같은 경우에 사명이 있으면요, 형벌의 권한과 위엄을 갖췄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 군인, 법조인, 정치인 같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소인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의 힘을 믿고 경거망동하다가 관제구설을 만들거나 사고, 수술수 등에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명사를 적용할 때는 사주 급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이 시상일기격이라는 이 특징에 인사신 사명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판사로도 활동을 했고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명살을 써서 자기 능력을 펼쳐야 되는 사람은요, 되게 평범한 시기보다요, 어지러운 난세나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명살은 혼란스러운 판을 갈아엎고 개혁을 주도하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도 작용합니다. 과거에 이분이 한동훈 전 대표 계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주 형태로 봐서는 절대로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리더나 독립을 꿈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서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기와 양인합살 하는 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갑인이라는 시상 일기격에 해당되는 이 갑인이 갑기합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갑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편관 갑목이 두 개의 기토와 갑기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면성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무일주가 갑목 편관이 있을 때 기토와 갑기합하는 것을 메시합살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은 양인합살과 같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양인합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갑목 편관을 쓰는데 꼭 기토로 양인합살이 돼야 하는지 자연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합살의 무토가 갑목을 키울 때 기토의 양인이 왜 필요하는지, 기토가 양인은 아니지만 갑기합하는 것 자체가 양인합살의 속성이 있어요. 먼저 무토와 기토의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토양의 단면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토양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가 표토예요. 그리고 여기가 심토. 그럼 표토하고 심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이 표토층은요, 물론 이제 여기 부엽토가 뭐 위에는 깔려 있지만 이 표토층은 유기물이 풍부해요. 미생물, 뭐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식물의 겹뿌리가 여기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표토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흙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cm의 건강한 표토층이 형성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흙으로 보면요, 이 표토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으로는 단단한데 여기가 이제 심토층에 해당돼요. 물론 이제 그 밑에는 모질물이나 기반암이 있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를 흙의 단면에서 나눈다면요, 습유한 표토층은 기토가 돼요. 그리고 단단한 이 땅은 무토가 되고, 그러니까 단단하고 척박한 무토 땅에 갑목을 키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목이 처음에 생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옆에 기토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표토층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토에 심토에 표토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갑목이 갑기합으로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특히 갑기합을 하면요, 나무를 쉽게 발화시키고 초기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갑목의 겹뿌리들이 기토 표토층이 있어서 뿌리를 더 잘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훨씬 더 큰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일주 양인합살의 본질이고, 다른 일간들도 각각의 특성 작용들이 다 있어요. 갑목 양인합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나머지 병, 경, 임들은 양인합살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양인합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각자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왜 무일주가 갑목을 키울 때 기토로 양인합살을 해야 하는지, 또 양인합살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흙의 물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갑기합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갑기합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목이 기기가 나란히 있으면 간목은 필연적으로 이동과 변화를 겪게 돼요. 갑기압, 갑기압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나무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 땅에서 자라다가 또 이쪽 땅에서 자라게 되는 거니까 간목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 심기를 반복하는 형상이 돼요. 이랬을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때 장점은 여기 인신충이 있죠, 그죠? 인산신 삼형이 된 인신충이면 원래 세게 치는 건데, 인신충을 쳤을 때 갑인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안전지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있으니까 간목을 지키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탈출 능력과 임기응변이 탁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그죠? 원래 간목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려면요, 한 자리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웅장해지는데, 이렇게 잦은 이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큰 나무를 못 키워요. 이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초지일관된 정치 철학이나 확고한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대응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큰 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먼저 장 대표의 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는 이제 갑자대운에 와 있죠. 먼저 이 사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제사주예요. 4월이면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무토가 간목을 키우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사주 원국에는 물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부모 자리에는 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초년에 부모나 집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일지, 여기 신주, 임수죠, 그죠? 그래서 일지는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 배우자 자리에서 물이 비친다는 거는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발전을 하는데 대개 배우자의 조력이나 처가의 덕으로 안정을 찾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갑자대운을 살펴보면요, 물이 없는 무제사주였다가 갑자대운에는 신자 수국이 되고 그 수국이 수생목을 해주니까 재생관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까 갑인이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재생관으로 간목관이 무럭무럭 자랄 때 명예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되게 이렇게 재생관이 잘 될 때요, 나를 지지해주는 팬덤층이 잘 생겨요. 그리고 기토는 원래 길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토에 기토가 있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도로 길이 나서, 이것도 역마로도 봅니다. 그런데 기기가 있으면 더 역마의 속성이 가중되죠. 쌍갈래길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갑자대운에는 간목이 기토에 하나 심어지고 또 간목이 갑자가 여기에 심어지니까 안정이 되죠, 그죠? 이쪽 저쪽으로 옮겨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길이 나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무토산에. 그러니까 무토산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니까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선출직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됐고 당대표도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 갑을 쫓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는 하겠죠. 그리고 정치인이 되려면은 좀 크레물린 같은 속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다 노출이 되니까 문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원래 이렇게 넓은 무토산은요, 포용하는 덕을 갖고 있어야 장점이 발휘되니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자진 수국을 해주는 그 물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지지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젊은 패기에 비해서 완급 조절하는 노련미가 부족하고 지지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계약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높아지는 이유는 설명을 했죠. 이게 이제 원국의 갑이라 그러면 가로수길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갑목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병오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 이분은 병오년이 정치 생명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갑자대운에 이 자와 신이 신자진 수국을 해서 수생목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오년이 되면은 이 오와 자가 충을 하니까 좌우충이 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재생관이 안 되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되고, 또 병오라는 강한 화기가 작용을 하면 인사신 사명을 격발시켜요.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보다는 신자진 수국으로 수생목을 해주다가 강한 화가 와서 좌우충을 때리면서 그 고리를 끊으니까 갑자기 인사신 사명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것도 되고, 또 단순한 분란을 넘어 관제구설이나 리더십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는 방법은 없냐? 물론 있기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사신 사명의 준동을 막을 수 있냐? 그거는 사신 합이 되는 거예요. 사신 합수가 되면 좌우충이 있더라도 사명의 작용을 눌러서 자기 리더십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사는요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원로라고 봐야 돼. 당을 지금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자기를 따르는 지지층. 근데 이때 지지층은 좀 더 충성도가 강한 지지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의 원로와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야 혼란을 막고 경쟁력이 생기는데, 병오년의 강한 화기가 그 결속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단체장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고,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과 교체 압박이 거세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 대표한테는 인사신 사명이 장점으로 발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인사신 사명이 준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의문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인사신 사명이 원래 좋다면은 준동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국에 있는 인사신 사명과 세운에서 작동하는 게 달라요. 원국에 있는 인사신 사명은 타고난 어떤
캐릭터 같은 거고, 세운에서 인사신 사명이 되는 거는 하나의 이슈예요. 어쨌든 이분은 갑자대운의 병원년은 결코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 내년이 59살이니까 개해대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개해대운의 양상이 반드시 현재 양상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개해대운을 보면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개해대운을 살펴보면요. 개해대운은 일단 물이 없는 사주에서 물이 들어와서 수생목을 해주면 갑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유리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의 이미지처럼 원국에 개라는 강한 개수의 물이 들어오면요, 수생목도 받지만 산에 자욱하게 이렇게 운무가 끼어있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박한 산이었다면 앞으로는 안개 속에 자신의 속마음이나 약점을 딱 감춰놓고 대중에게는 좋은 이미지만 보여줄 수 있고, 또 멀리서 보면 신비롭고 웅장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포장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사주에서 약점이 갑기압으로 갑인을 자주 이쪽 저쪽으로 옮겨서 일관된 정치 철학을 밀고 나가는 그 뚝심의 부재가 여전히 한계로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의 운무 같은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요, 노예한 어떤 정치적 술수와 처세술을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물론 이제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배운 것도 있겠지만 운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운만 보면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사주는 무조건 개대운이 좋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있는데 해가 들어와서요, 이 인신사회가 다 갖춰질 때 이때 크게 흔들리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최악이 되는데 사회충, 인신충이 되는 거니까 크게 흔들리죠. 특히 갑목이요, 갑기압을 하고 있다가 뭔가 정치의 유불리를 따져서 또 새로운 기토에다가 갑기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식이 될 때요, 그럴 때 특히 인신사회가 나쁘게 작용할 개연성이 무지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노예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바꿀 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도 하고, 되게 이럴 때는 명예손상은 물론이고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뚝심도 필요하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산에 운무가 되면은 어떤 장점이 나타나는지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게 곧 정치적인 포장술로 작용을 해서 노련한 처세술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갑기합에 심어졌을 때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핵심이고요. 앞에서 갑자대운 병원년 올해는 불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대운 병원년이고 내년은 개해대운 정민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좌우충을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재생관이 안 돼서 힘들으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해대운으로 넘어가면 또 수생목을 해주는 거니까 유리하고 올해의 분위기와 또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해는 나쁜데 내년 이후가 좀 안정이 된다 이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럴 때는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더라도 어느 정도 재기의 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수도권은 내주지만 지지 기반이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결과를 얻는다든지, 그래서 개대운을 생각을 한다면요, 올해 전략을 짤 때 항상 뒷맛을 남겨놓고 다음 대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길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